아무튼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글자들 중에 천간에는 10개의 글자들이 있어요. 이 글자들이 조금 전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징성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적용되는지를 일부분만, 전체를 보기에는 오늘 하여튼 365일 해도 부족할 거니까 일부분만 해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천간에 적어놓은 10자도 안 되는 이 일부의 글자들을 제가 펼쳐 놓았을 때, 창암이 아무리 기초 원리 탐구반이라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또 잡아내서 교장 선생님 같이 매주리 할 때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청소 깨끗이 하자, 이런 말을 또 하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간의 글자들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제가 이제 합의 원리, 충의 원리를 시간의 흐름 속에 하루 해가 아침에 떠서, 예를 들어서 그 여명이 끝나고 해가 떠올라서부터 질 때까지의 과정, 그 순환 과정을 충이라는 관계로 시간 속에 변화되는 사물, 또 우리 하루로 본다면은 조도, 밝기, 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단순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태까지의 천간의 그 변화작용이라든지 상징성에 창암이 오늘 곁들여서 설명드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여행을 떠나시면서 정말 재밌구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재밌고, 재미없구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앞 시간에 여기 있는 경이 갑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을로 변화시키는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복잡한 얽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천천히 한번 아주 대강, 제가 좋아하는 대강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기하고 만나, 합을 한다는 건 있어도 돼요. 갑이 기를 만나는 거를, 원래는 이제 기가 갑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원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음양의 이론에서 사실은 먼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음이 짝수예요, 홀수예요? 음이 상징하는 바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음이 짝수를 상징하는가, 상징입니다. 홀수를 상징하는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데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영화판에서는 그런 말들을 쓰죠. 드라마 같은데, 삼류 드라마에서는 여인은 남자와 애인과 헤어져 울면서 화장을 고치고, 남자는 여자와 헤어져 웃으며 술잔을 기울인다. 이게 그냥 삼류 소설에 나오는 영화 포스터의 카피라이트가 아닙니다. 울면서, 우는 슬픔은 있죠. 아픔이 다 있지. 그런데 뭐를 한다? 다음 타자를 위한 화장을 고치고 있다. 꼭 화장이, 요즘은 남성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것도 여자 남자를 나누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공부입니다. 음과 양에 대한 거. 왜 음이 짝수고
양이 홀수인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도 음과 양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남성분도 이 강의를 듣는 여성분도 자기 안에 음양이 있어요. 바란스가 깨어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유해서 드리는 남녀의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끌어내서 저놈 인간이 여자는 남자와 헤어져서 울면서 화장을 고치고로 여자를 폄하하는 것 같고 남자는 여자와 헤어져 웃으며 술잔을 기울인다에 남자는 그러면 정신상태가 이상한 놈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상징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음양이 홀짝인가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갑기합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내가 갑인데 기를 만나서 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기인데 갑을 만나서 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인 일간이 갑일 때 기토를 천간에서 만나는 것은 싫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은 다 좋은 줄 알아,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양간이 음간을 만나 합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원래 진행해야 될 방향성에 혼란이 오거나 시간적인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진으로 가야 될 거를 대강 좀 비틀어서 가져요. 이 이해를 하셔야 그냥 명리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갑기, 합토, 경을, 합금,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짜란 말이고 인가로 갔을 때 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음간은 양간을 만났을 때 부족한 자기의 주관성 또는 주체성 또는 목적성을 더 가지게 되고 양간은 음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목적성에 훼손이 옵니다.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게 양이 홀수냐 짝수냐 음이 홀수냐 짝수냐는 그 출발부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행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풍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를 만나서 기가 갑을 만나서 인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경이라는 자식이 생깁니다. 조금 이제 고급으로 가면 이거는 여자 남자가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양음으로만 설명합니다. 음인 기토가 양인 갑목을 만나면 그때부터 자기에게 숨겨졌던 모든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돌출되게 돼 있어요. 가슴에 있었던 게 말로 나오든 머리에 있었던 게 눈으로 나오든 손으로 나오든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든 그래서 기토에게는 경금이 자식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비유치상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짐작해야 되고 추론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로 나올까요? 활성화되겠지요. 활성화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바깥으로 끌어내는 물코가 트이기 시작한다. 처녀 때 아름답고 수줍음 많던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처녀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아저씨가 자기는 토큰을 냈는데 버스 아저씨가 잘못 봐가지고 니 토큰 안 냈네 이러면 부끄러워서 저 냈어요 뭐 이 정도라면 아기를 안거나 업은 아기 엄마가 버스를 타는데 그 아기가 좀 컸다 칩시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 때부터 버스 요금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야 된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아이 건 안 내도 될 것 같아. 어저께까지 안 냈으니 그냥 올라갔어. 또 아저씨가 보기에
네 초등학생 아이가 이래 해도 그 엄마는 아주 당당히 네가 낳았나? 이 아가 네 아가.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기토가 경금이라는 자기 표현, 자식, 성적인 부분, 모든 게 이제 물꼬가 터져서 배출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생겨난 경금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간목을 제어합니다. 이 제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기토가 간목이 기토를 만나기 전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총각이라고 이해합시다. 우선 오늘은 자유롭게 친구 만나서 당구 치고 술 한잔하고 나이트 클럽에서 그녀를 만났네 이라고 놀던 친구가 기토를 만나서 경금인 자식을 갖게 되면 기토라는 부인이 경금이를 예를 들어서 시주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금 간목과 기토와 경금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간목의 입장에서는 기토를 가지고 자기를 제어하기는 어려워요. 제어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제 부분적인 건데. 외형적인 제어를 받기 위해서는 경금이 출현하면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의 어떤 제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경우는 자연적인 관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일반적인 자연계의 가정으로 유지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순간은 가능하지만. 자,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이런 상황까지 되고 나면 경금이 간목을 막 제어하고 이러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지도 살기 위해서 을목으로 싹 바뀌어. 을목으로 살 바뀌어. 그러면 경금은 을목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지요. 자, 그런데 이 기토는 또 이때 을목은 또 기토를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간목에서 변한 을목은 기토를 자연스럽게 경금이 간목을 제어하듯이 을목이 기토를 제어하는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대강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경금도 세월 속에 계수라는 자식을 놓게 됩니다. 또는 말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표현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는 경금이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가지고 스스로 식신생재에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수는 간목으로 볼 때 필요한 우리가 이제 제어 방법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엄마 자식 같은 관계로 성립이 되죠. 명리학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엄마와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하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엄마와 자식을 설명한지를 여러분 명리학에서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드라마를 안 봐도 이 명리를 알고 나면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일도 생기고 가능한 일도 안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명리 여행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또 순차적인 순서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을목은 또 경금하고 합이 됩니다. 간목은 기토를 만나 자기 방향성은 잃었지만 합이라는 관계를 일정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갔다면 그러한 간목이 가지고 있던 일부분 안타까움, 불합리성 또는 손해본 마음이 을목이라는 새끼한테 전달이 돼요. 친구든 어쨌든. 내가 저 기토 만나서 갈 길을 못 갔다.
그러면 감목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게 똑같은 거라 했죠. 조금 전에 어제가 내가 감목이었으면 오늘이 을목이야. 어제 내가 기토를 만나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6시간 해야 될 거를 연애한다고 2시간밖에 못했다. 그래서 시험을 망쳐서 아주 오늘 절단이 났다. 그런 마음이 다음날 을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기다. 본능적으로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때는 쥐가 이제 음양이 바뀌죠. 경금이라는 놈을 오히려 체포. 그래서 을목이 경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기 것인 양 등나개갑. 을목이 갑목을 휘둘러서 올라가는 거나 경금을 올라타고 올라가서 큰 나무인 척 하는 거. 이런 모양이 또 전개가 됩니다. 자, 그거로 뭡니까 또? 갑기합은 됐지만 갑은 또 무토를 만나면 갑무충, 그러니까 목극토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 오기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기를 싹 다 지우고, 요거 제가 원위치 시키는 애니메이션을 안 해서, 그 밑에 한 판 더 만들었으면 됐는데, 오늘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싹 이걸 지운 상태로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에서 기토와 무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신 목극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이제 열심히 외우셨어. 근데 여러분, 요 시간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상하게 목극토 한다 해놓고 갑목은 기토를 만나면 합을 하고 무토를 만나면 충을 해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장애가 왔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17분 중에 미성년자는 안 계시죠? 적어도. 그러면 저하고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망했거나 그 일 때문에 큰 우환을 겪은 게 많은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나의 장점이거나 잘난 부분 때문에 겪는 우환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적인 표현을 좀 빌려서 쓴다면 인연이라는 게 나와요. 인연.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들은 인연 안 된 바가 없습니다만 극단적인 인간관계가 인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극과 충에서 이루어져요. 나를 생하는 것과 내가 생한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옳게 받든 옳게 주든 잘못 줬든 잘 줬든 그 관계는 먹으면 그냥 배설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러나 목극토하는 또 토에서 보면 목이 자기를 극해오는 관계, 역극의 관계 또는 또 토가 힘이 있으면 목을 역극합니다. 땅이 너무 힘이 세거나 에너지가 넘치면 나무 하나 정도는 갈아 마셔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목극토한다고 다 목극토가 되지 않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금극목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실톱으로 아름드리 나무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면도칼로 아름드리 나무를 자를 수 있겠어요? 벨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역극이 되죠. 오히려 힘없는 금이 목을 제어하려다가 스스로 제어받는 현실에서는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렇다 치고 나무와 흙의 관계만 보자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목만 보면 목극토로 하면 흙을 극해야 되는데 기토로 하는 놈한테는 체포되어서 오히려 본인의 본성, 자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간목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대로 제어 또는 자극 또는 일반적인 충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은 인연 없는 글자와 합해질 일 없고 인연 없는 글자와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로 자식 문제, 금전 문제, 직업적인 문제, 문서의 문제, 부인하고의 문제, 남편하고의 문제, 부모하고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중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돌이켜보면 관계는 우리가 육친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필연적인 아주 강력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도 묘하게 이것도 좋다 나쁘다 아닌 거 설명드릴게요. A라는 형제는 자식은 부모한테 큰 은총을 받은 것도 없지만 부모로부터 큰 혜택도 받은 게 없지만 피해를 본 것도 없어. 그래서 임종할 때도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오기는 와도 이미 상이 다 끝났어. 그런데 또 다른 인연이 있는 어떤 자식은 각별하게 부모한테 사랑도 받았지만 살면서 각별하게 부모하고 불편한 관계도 이루어졌고 부모님 가실 때도 그 수발을 전부 내가 해야 되고 이거를 입장 바꾸어 나의 복인이 한다면 복이고 아니면 좀 불편한 관계로 보고 피곤하다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간이 돌아가면서 어울리는 이 관계를 벌써 혼란이 오신 분들은 나는 명리를 관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빠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더 설명하지 않은 게 아직 99%니까. 요거 도표를 한번 그려가면서 요놈하고 놈 와 이렇고 저놈하고 저놈은 와 그렇고 나는 국어 선생님이 좋다는데 내 단짝은 국어 선생님이 싫다고 내 단짝은 체육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놈 꼴도 보기 싫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서는 반대하고 내가 그렇게 싫다는 사람하고 연결 지으려 하고 오가 명리학은 아주 명쾌하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명리학은 아울러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부적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이런 공부 때문에 동양에서는 다양한 동양 오술이 나왔고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김은둔갑은 예를 들어서 대나무 주인공이 대나무 몇 개만 꼽아놓으면 적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저런 일이 과연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는 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확대 축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니까 늘 쓰는 안경을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 놔두고도 며칠 동안 못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지갑이 됐든 뭐든. 그래서 안달복달을 하고 새로 뭘 구입해 왔는데 마침 냉장고 위에 있든 늘 쓰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있든 근데 본인은 그래.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명각도 나의 심리 상태 그때 책상 밑에 다른 어떤 비닐봉다리가 하나 있었고 없었고 이런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합니다. 이걸 김은둔갑이 원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많은 공간들을 봤고 그런 일들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